바리스타 1, 2급 공통 기출 및 예상 문제 1번. 다음의 커피나무에 관한 내용 가운데 옳은 내용은? 정답은 2. 커피나무는 체리를 맺기 시작하면 5년 정도 지나야 수확이 안정되며 경제성 있게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은 20에서 30년이라고 보아야 된다. 해설. 커피나무는 심은 후 약 5년이 지나야 수확이 안정되며 경제적 수령은 보통 20에서 30년이다. 2번. 다음의 커피체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커피체리는 과 육점액질, 파치먼트, 음피, 생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체리 안에는 생두가 2개가 들어있다. 3. 커피체리는 커피 종자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다르다. 4. 커피꽃이 지고 체리가 맺혀서 수확될 때까지 기간이 아라비카, 종이, 로부스타 종보다 길다. 정답은 4. 커피꽃이 지고 체리가 맺혀서 수확될 때까지 기간이 아라비카, 종이, 로부스타 종보다 길다. 해설. 아라비카 6에서 9개월보다 로부스타 9에서 11개월의 체리 성숙 기간이 더 길다. 3번. 커피의 단계별 명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커피 씨앗을 건조시킨 것, 홀빈. 2. 건식법에 의해 건조된 체리, 드라이 커피 체리. 3. 커피 열매에 정제된 씨앗, 그린빈. 4. 원두를 분쇄한 것, 그라운드, 커피. 정답은 1. 커피 씨앗을 건조시킨 것, 홀빈. 해설. 홀빈은 볶은 커피를 말한다. 건조된 씨앗은 그린빈, 생두이다. 4번. 유전적 원인으로 인해 한 개의 체리 안에 3개의 씨앗이 들어있는 기형의 생두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정답은 3. 트라이앵글러, 빈. 해설. 한 체리 안에 3개의 씨앗이 들어있어 삼각형 모양을 띠는 기형들을 트라이앵글러 빈이라 한다. 5번. 원산지 에티오피아로부터 최초로 커피가 전파되어 경작된 나라는? 정답은 3. 예멘. 해설. 에티오피아 원산의 커피가 처음으로 전파되어 경작된 나라는 예멘이다. 6번. 식물학적으로 본 커피 품종에 대한 내용이다. 설명 중 틀린 것은? 1. 커피 아라비카는 주로 타가수분을 하며 대표적인 품종에는 티피카, 버번 등이 있다. 2. HDT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의 교배종이다. 3. 커피나무는 꼭두선잎과 코페아 속에 속하는 다년생 상록쌍떡잎 식물이다. 4. 코페아 카네포라는 흔히 로부스타라고 한다. 정답은 1. 커피 아라비카는 주로 타가수분을 하며 대표적인 품종에는 티피카, 버번 등이 있다. 해설. 아라비카종은 주로 자가 수분을 하며 로부스타종이 타가수분을 한다. 7번. 아라비카 종에서 티피카 종과 카티무르 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4. 자마이카 블루 마운틴과 하와이 코나는 티피카 종이다. 해설.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과 하와이 코나는 대표적인 티피카 계열 품종이다. 8번. 아라비카 커피 품종 중 카투아이 종생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문도노브와 카투라의 자연, 교배종이다. 2. 생산량이 많고 환경 적응력이 높다. 3. 커피 나무의 수명이 타 품종에 비해 짧은 단점이 있다. 4. 매년 생산이 가능하며 나무 키가 다른 품종에 비해 작다. 정답은 1. 문도노브와 카투라의 자연, 교배종이다. 해설. 카투아이는 문도노브와 카투라의 인공, 교배종이다. 9번. 다음은 몬순 커피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1. 건식법으로 가공한 생두를 창고에 두고 계절풍, 몬순을 약 2에서 3주 정도 쓰여주면 풍미의 변화를 가져온다. 2. 신맛이 강해지고 단맛은 적게 느껴진다. 3. 독특한 향미와 강한 바디를 느낄 수 있다. 4. 유명한 몬순 커피는 인도의 말라바리이다. 정답은 2. 신맛이 강해지고 단맛은 적게 느껴진다. 해설.
몬슨 커피는 계절풍 노출로 인해 신맛이 줄어들고 바디감이 강해지는 특징이 있다. 10번. 커피 나무의 생육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 아라비카 종은 로부스타 종에 비해 뿌리가 깊어 가뭄에 더 강하다. 해설. 아라비카는 로부스타보다 뿌리가 깊어 가뭄에 견디는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11번. 아라비카 종 커피에 관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아라비카 종 커피는 로부스타 종에 비해 고형 성분의 함유량이 더 많다. 2. 아라비카 종 커피는 연간 기온차가 적은 고도 8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주로 재배한다. 3. 커피 나무는 5도씨 아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게 되므로 온난한 곳에서 재배된다. 4. 평균 기온이 약 20도씨로 연간 큰 기온차가 없으면서 평균 강우량은 1500에서 2000mm 정도 되는 곳이 좋다. 정답은 1. 아라비카 종 커피는 로부스타 종에 비해 고형 성분의 함유량이 더 많다. 해설. 로부스타 종이 아라비카 종보다 추출 시 녹아 나오는 고형 성분 함량이 더 많다. 12번. 커피나무의 경작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정답은 2. 파치먼트 커피 파종법. 해설. 커피는 파치먼트 상태의 씨앗을 직접 심는 파종법을 주로 사용한다. 13번.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 중 스트리핑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핸드피킹 방법보다 수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핸드피킹 방법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적다. 3. 나뭇잎,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이 섞일 가능성이 크다. 4. 습식 가공 방식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확 방법이다. 정답은 4. 습식 가공 방식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확 방법이다. 해설. 스트리핑은 품질이 불균일하여 주로 건식 가공 지역에서 사용하는 수확법이다. 14번. 다음 건식법의 가공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습식법 생두에 비해 신맛이 더 강하고 단맛은 약하게 느껴진다. 2. 물 공급이 어려운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 사용하는 가공법이다. 3. 50도씨의 열풍에서 약 3일간 건조하는 기계 건조 방식도 병행한다. 4. 체리의 수분이 20% 이하가 될 때까지 햇볕에 건조하며 건조일수는 익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 정답은 1. 습식법 생두에 비해 신맛이 더 강하고 단맛은 약하게 느껴진다. 해설. 건식법은 과육지 건조함으로 습식법보다 신맛이 적고 단맛이 강하다. 15번. 커피를 분류하는 기준 중 재배 지역의 표고에 의한 분류법이 아닌 것은 1. AA 2. SHB 3. EGW 4. PW. 정답은 1. AA. 해설. AA는 크기 분류 기준이다. SHB, EGW, PW는 재배 고도에 따른 분류이다. 16번. 다음의 커피 건조 과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파치먼트나 체리를 건조시키는 장소를 파티오라고 부른다. 2. 균일한 건조가 이루어지도록 파치먼트나 체리를 자주 뒤집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3. 테이블 드라이나 머신 드라이는 파치먼트보다 체리 건조에 주로 쓰인다. 4. 테이블 드라이 방식은 통풍이 잘 되고 오염을 막을 수 있으나 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정답은 3. 테이블 드라이나 머신 드라이는 파치먼트보다 체리 건조에 주로 쓰인다. 해설. 기계 건조는 주로 수분을 빠르게 제거해야 하는 파치먼트 건조에 사용된다. 17번. 가공 과정 중 잘못된 탈곡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결점두는? 정답은 3. 드라이드 파드. 해설. 드라이드 파드는 탈곡 과정이 미흡하여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은 결점두다. 18번. SCAA 분류법 중 스페셜티 그레이드의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350g 안의 결점수가 5 이내이며 프라이머리 디펙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생두의 허용 함수율은 10에서 13% 이내이다. 3. 바디, 플레이버, 아로마, 엑시디티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퀘이커는 로스팅된 커피 100g 중 3개까지 허용된다. 정답은 4. 퀘이커는 로스팅된 커피 100g 중 3개까지 허용된다. 해설. 스페셜티 등급에서 퀘이커, 미 성숙두는 로스팅 후 단 한 알도 허용되지 않는다. 19번. 다음은 생두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내용은 1. 색상은 청록색을 띨수록 고급이다. 2. 결점수가 작을수록 고급이다. 3. 평탄하고 온난한 지역에서 자란 커피가 고급이다. 4. 생두는 일반적으로 클수록 고급이고 가격도 비싸다. 정답은 3. 평탄하고 온난한 지역에서 자란 커피가 고급이다. 해설. 고지대에서 천천히 자란 커피일수록 밀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고급으로 분류된다. 20번. 커피 생두의 수확 연도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된 생두에 붙이는 분류법은? 정답은 1. 올드크랍. 해설. 수확 후 2년 이상 경과한 생두를 올드크랍이라 부른다. 21번. 다음은 콜롬비아 커피의 주요 산지를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아르메니아, 2. 메델린, 3. 세아도, 4. 마니잘레스. 정답은 3. 세아도. 해설. 세아도는 콜롬비아가 아닌 브라질의 대표적인 커피 산지다. 22번. 다음 중 커피 생산국의 분류 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과테말라, T1, 2. 코스타리카, SHB, 3. 멕시코, SHG, 4. 온두라스, SHG. 정답은 1. 과테말라, T1. 해설. 과테말라의 최상급 분류 명칭은 T1이 아니라 SHB, 스트릭틀리 하드빈이다. 23번. 모카의 의미로 적당치 않은 것은? 1.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커피의 총칭. 2. 초콜릿 혹은 초콜릿이 들어간 음료에 붙이는 이름. 3. 예멘의 항구 이름. 4.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생산된 커피. 정답은 4.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생산된 커피. 해설. 모카는 예멘의 항구 이름이며 인도네시아 자바 커피와는 별개다. 24번. 다음은 세계 커피 시장에 관한 내용이다.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1. 한국은 커피 소비 11위 국가로 연간 8만 톤 이상을 소비한다. 2. 국민 1인당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핀란드로 연간 약 12kg 이상을 소비한다. 3. 일본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증가하고 원두커피와 스페셜티 커피의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4. 스페셜티 커피는 미국 시장에서 금액으로 전체 커피 시장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 정답은 3. 일본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증가하고 원두커피와 스페셜티 커피의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설. 일본은 원두커피와 스페셜티 커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해온 시장이다. 25번. 우유를 40도씨 이상으로 가열할 때 만들어지는 표면의 얇은 피막의 성분은? 정답은 1. 베타락토글로불린. 해설. 우유가 열시 표면에 생기는 막의 주성분은 단백질인 베타락토글로불린이다. 26번. 우유를 가열함으로써 일어나는 변화 중에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우유의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한다. 2. 칼슘의 일부는 용액 상태에서 콜로이드 상태로 이전된다. 3. 효소가 불활성화된다. 4. 황화수소가 발생한다. 정답은 1. 우유의 가스가 더 많이 발생한다. 해설. 우유를 가열하면 녹아있던 기체 성분이 빠져나가므로 가스 발생량은 줄어든다. 27번. 색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비타민 A로 전환된다. 2. 클로로필은 테트라피롤 구조를 가진다. 3. 카로티노이드는 우유, 난황, 당근 등에 존재한다.
4. 안토시아닌은 산성에서 청색으로 변화한다. 정답은 4. 안토시아닌은 산성에서 청색으로 변화한다. 해설. 안토시아닌은 산성에서 붉은색, 알칼리성에서 청색 또는 녹색으로 변한다. 28번. 식기, 기구의 소독에 이용되는 자외선 살균 등 소독법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3. 대부분의 미생물에 대해 효과가 있다. 해설. 자외선 살균은 파장이 짧아 투과력은 약하지만 대부분의 미생물 살균에 효과가 있다. 29번. 바리스타는 커피와 같은 식음료의 품질 관리 차원에서 햅색 제도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 식품의 위해 요소를 미리 확인, 예방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위생제도. 해설. 햅섭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소비까지 위해 요소를 예방 관리하는 위생제도다. 30번. 커피 서비스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고객의 오른쪽에서 제공하고 시계 방향으로 서비스한다. 2. 고객에게 커피를 서비스할 때 먼저 미소를 띠고 인사를 한다. 3. 고객의 왼쪽에서 제공하고 여성에게 우선 서비스한다. 4. 커피를 제공할 때 커피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3. 고객의 왼쪽에서 제공하고 여성에게 우선 서비스한다. 해설. 서비스는 고객의 오른쪽에서 제공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31번. 동일한 생두를 동일한 배전도로 배전 시 높은 온도로 짧은 시간에 로스팅한 경우를 A보다 낮은 온도로 긴 시간에 로스팅을 한 경우를 B라 하면 배전 결과에 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1. A가 B보다 원두의 부피가 더 커진다. 해설. 고온에서 짧게 로스팅하면 내부 가스 팽창력이 커져 원두의 부피가 더 커진다. 32번. 커피 생콩의 지절 각 부위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정답은 2. 팔미틱 애시드, 리놀레익 애시드. 해설. 생두 지질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산은 팔미틱산과 리놀레산이다. 33번. 세포벽에 파쇄가 일어나고 배전에 의하여 생긴 커피콩 안의 공간에 갇혀있던 오일이 흘러나와 표면으로 스며나오는 단계에 해당하는 배전도는? 정답은 3. 이탈리안 로스트. 해설. 가장 강하게 볶는 이탈리안 로스트 단계에서 커피 오일이 표면으로 가장 많이 나온다. 34번. 배전도를 달리한 원두 중에서 L값이 가장 높은 원두에 해당하는 배전도는? 정답은 3. 라이트러스트. 해설. 명도 A값은 덜 볶을수록 높으므로 라이트로스트가 가장 높다. 35번. 다음은 로스팅에 의한 커피콩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내용은 1. 수분 함량이 감소한다. 2. 밀도가 커진다. 3. 갈 변화가 일어난다. 4. 부피가 늘어난다. 정답은 2. 밀도가 커진다. 해설. 로스팅을 하면 부피는 늘어나고 질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밀도는 작아진다. 36번. 다음은 커피의 향미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멜로우, 2. 카보니, 3. 베이크드, 4. 그리니시. 정답은 4. 그리니시. 해설. 그리니시는 덜 익은 풀 냄새 등을 뜻하며 긍정적인 향미 용어로 보지 않는다. 37번. 일반적으로 약 1에서 4분 만에 배전을 하는 방식을 급속 배전이라 하는데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커피 산업체에 많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일반 배전과 비교하여 급속 배전에 따른 커피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1. 원두의 크기는 커지고 밀도는 작아지며 수용성 물질의 추출이 더 용이하다. 해설. 급속 배전은 조직을 더 다공성으로 만들어 수용성 성분이 잘 추출되게 한다. 38번. 볶은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향기는 승부에 있던 향기와
당의 갈변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향기, 건열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향기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향기들 가운데 승부에는 없던 향기는 1. 허비 2. 플로럴 3. 카라멜리 4. 베리 타입. 정답은 3. 카라멜리. 해설. 캐러멜 향은 로스팅 중 당분이 열에 반응하여 생성되는 향기다. 39번. 커피 맛을 표현하는 용어 중 향기로 지각할 수 있는 용어의 총칭으로 사용되는 것은? 정답은 2. 부케. 해설. 부케는 후각으로 지각되는 모든 향기를 총칭하는 용어다. 40번. 다음 배전 중에 커피콩의 향기 성분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1. 커피 중량의 5% 미만인 7,000에서 25,000ppm으로 다소 적은 양이나 주요한 품질 요소이다. 2. 프렌치, 이탈리안 로스트로 배전이 진행될수록 향기 성분이 증가한다. 3. 당분, 아미노산, 유기산 등이 배전 과정을 거치며 갈변 반응을 통해 향기 성분으로 바뀐다. 4. 아라비카 종보다 로부스타 종에서 더 많이 생성된다. 정답은 3. 당분, 아미노산, 유기산 등이 배전 과정을 거치며 갈변 반응을 통해 향기 성분으로 바뀐다. 해설. 커피 향기는 당, 아미노산 등이 로스팅 중 갈변 반응을 거치며 생성된다. 41번. 다음 커피콩의 배전 후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승두의 당분, 단백질, 유기산이 갈변 반응을 통해 가용성 성분으로 변화한다. 2. 승두 1g당 약 2에서 5ml의 가스를 발산하며 중량이 감소한다. 3. 수분 함량이 11%에서 1에서 5%로 감소한다. 4. 가스의 87%는 질소와 이황화가스로 고온의 열로 인한 건열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정답은 4. 가스의 87%는 질소와 이황화가스로 고온의 열로 인한 건열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해설. 로스팅 시 발생하는 가스의 약 87%는 질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다. 42번. 배전 과정 중 커피 생두에 함유된 트리코넬린의 변화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4. 트리코넬린은 배전 과정 중 니코티닉, 애시드 및 니아신 등의 비타민으로 변화된다. 해설. 트리코넬린은 로스팅 중 분해되어 니코틴산, 니아신 같은 비타민으로 변한다. 43번. 원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스의 주성분은? 정답은 1. 탄산가스. 해설. 원두 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성분은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다. 44번. 배전 과정 중 발생되는 캐러멜화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4. 생콩에 함유된 글루코스 및 스크로스에 의하여 갈색을 나타내는 불안, 폴리머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해설. 캐러멜화는 당 성분이 열에 의해 갈색 중합체인 불안, 폴리머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45번. 커피 생콩의 배전 과정 중 논페놀릭 카보닉 애시드 성분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콩의 성분은 무엇인가? 정답은 1. 수크로스 등 탄수화물. 해설. 생두의 탄수화물은 로스팅 시 유기산 성분으로 변화한다. 46번. 커피의 포장 방법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포장법은? 정답은 1. 질소가 포장. 해설. 질소가 포장은 산소를 완벽히 차단하고 향미를 보존하여 보관 기간이 가장 길다. 47번. 에스프레소 기구와 백효원 브루어는 투거 원리와 침지 원리 가운데 어떤 추출 원리를 채용한 기구에 속하는가? 정답은 2. 전자는 투거 원리이고 후자는 침지 원리이다. 해설. 에스프레소는 물을 통과시키는 투과식, 사이포는 담가두는 침지식 원리를 쓴다. 48번. 여러 가지 추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카포트, 이탈리아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며 수증기압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2. 핸드드립, 드리퍼와 종이 필터를 사용하는 추출 방법이다. 3. 프렌치 프레스, 저온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카페인 이용에 되게 어렵다. 4. 백현 브루어, 진공식 추출 방법으로 향미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3. 프렌치 프레스, 저온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카페인 이용에 되게 어렵다. 해설. 프렌치 프레스는 고온의 물에 오래 담가두는 방식이라 카페인이 많이 추출된다. 49번. 수동식 드리퍼에서 일정한 속도와 양의 물을 부었을 경우 물이 빠져나가면서 추출이 진행되는 속도에 관여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1. 커피 분쇄도 2. 필터의 재질 3. 물의 온도 4. 리브의 높이 정답은 3. 물의 온도 해설 물의 온도는 성분 용출에 영향을 주지만 물이 빠지는 속도 인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0번. 프렌치 프레스를 사용할 때 요령에 관하여 가장 올바른 것은? 정답은 4. 커피의 상태에 따라 분쇄도를 달리하고 그에 따라 추출 시간도 조절하는 것이 좋다. 해설. 프렌치 프레스는 원두의 상태에 따라 분쇄도 및 침출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다. 51번.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1. 추출하는 물의 온도 70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2. 추출 시간 30 플러스 마이너스 5초 3. 추출 압력 9 플러스 마이너스 1바 4. 분쇄된 커피의 양 7 플러스 마이너스 1.0g 정답은 1. 추출하는 물의 온도 70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해설 에스프레소 추출 시 적정물 온도는 70도씨가 아니라 보통 90에서 95도씨 사이다. 52번. 에스프레소 추출에 따른 물과 비교한 물리적 변화이다. 틀린 것은 1. 점도가 낮아진다. 2. 전기 전도도가 높아진다. 3. 밀도가 높아진다. 4. 표면 장력이 감소한다. 정답은 1. 점도가 낮아진다. 해설. 에스프레소는 오일과 고형 성분이 농축되어 물보다 점도가 훨씬 높아진다. 53번.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추출은 커피의 가용성 물질의 용출 현상이다. 2. 입자간 액체 투과 현상도 일어난다. 3. 케이크, 분쇄 커피 입자의 집합체를 통한 액체의 흐름이다. 4. 입자간 내부 확산을 통한 용출이다. 정답은 4. 입자간 내부 확산을 통한 용출이다. 해설. 에스프레소는 압력에 의한 액체 투과 현상이지 느린 내부 확산이 주된 원리는 아니다. 54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데미타세나 카푸치노용 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잔을 두껍게 제작하는 것은 보온성 때문이다. 2. 재질은 사기잔이나 유리잔 또는 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좋다. 3. 외부 컬러는 다를 수 있으나 안쪽은 화이트색으로 처리된 것이 좋다. 4. 외부 형태는 다를 수 있으나 안쪽은 육자형으로 곡선 처리된 것이 좋다. 정답은 2. 재질은 사기잔이나 유리잔 또는 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좋다. 해설. 에스프레소 잔은 보온을 위해 두꺼운 사기 재질이 좋으며 동잔은 적합하지 않다. 55번. 에스프레소 커피의 추출 시 커피의 분쇄나 탬핑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과소 추출 또는 과잉 추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과잉 추출, 커피 분쇄도가 매우 곱거나 탬핑이 매우 강하다. 해설. 과소 추출은 물이 저항을 받지 못하고 너무 빨리 흘러내릴 때 발생하며 분쇄도가 굵거나 탬핑이 약할 때 일어난다. 커피 가루가 매우 곱거나 탬핑이 매우 강할 경우 커피층이 단단해져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분까지 과하게 추출되는 과잉 추출이 된다. 56번. 다음 예문 가운데 가장 이상적으로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모습은? 정답은 3. 25ml 정도 되는 커피에 은은한 붉은빛이 도는 고운 황금색 크레마가
전체 추출액의 7분의 1 정도 덮여 있다. 해설. 이상적인 에스프레소는 25ml 정도의 양의 은은한 붉은빛 황금색 크레마가 덮인 상태다. 57번. 에스프레소 머신의 발전 단계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4. 진공, 추출 방식, 증기압 방식, 피스톤 방식, 전동 펌프 방식. 해설. 머신은 진공 방식, 증기압 방식, 피스톤 방식, 전동 펌프 방식 순으로 발전했다. 58번. 다음은 에스프레소 메뉴에 관련된 용어들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정답은 2. 프로스, 스팀을 이용해낸 촘촘하면서도 두꺼운 우유 거품을 말한다. 해설. 프로스는 스팀을 통해 만들어진 조밀하고 두꺼운 우유 거품을 뜻한다. 59번. 에스프레소 추출 시 펌프 압력이 올라가지 않을 때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물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작동했을 때. 2. 전압이 낮을 때. 3. 펌프 내부의 카본 실린더에 이물질이 많이 끼었을 때. 4. 콘덴서에서 방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답은 1. 물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작동했을 때. 해설. 펌프 압력은 기계적 동력의 문제이며 투입되는 물의 온도와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 60번. 에스프레소용 커피의 크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분수 커피의 굵기는 추출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흐린 날은 기준보다 조금 굵게, 맑은 날은 기준보다 조금 가늘게 갈아준다. 3. 밀가루보다 굵게, 설탕보다 가늘게 분수하는 것이 일반적 기준이다. 4. 일반적으로 그라인더의 숫자는 높을수록 입자가 가늘게 갈린다. 정답은 4. 일반적으로 그라인더의 숫자는 높을수록 입자가 가늘게 갈린다. 해설. 그라인더 조절 숫자는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입자가 굵게 갈린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오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